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사와 꿈을 쓰는 기록자들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록자들 팀입니다. 조선사관실록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청춘 정록이 어느 날 200년 전 조선 정조 때로 넘어가 신입사관 생활을 하며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6부작 OTT 드라마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만 24살 이하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조사해 봤더니 직업이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고생만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더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걱정을 조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성적, 학업 같은 공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공부 걱정 역시 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해서 요즘엔 성적 고민 많이 해요. 대학을 잘 가야지 평균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53%, 절반 이상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능력 개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유리할 것 같아서 같은 사회적 이점을 꼽은 학생이 인격, 교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좋은 직업, 결혼, 매우 실리적인 이유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취직도 문제고 보수도 문제고 그냥 앞으로의 제가 살아야 하니까. 요즘 따라 살짝 이과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왜냐면 이과가 솔직히 취업이 잘 되잖아요. 사춘기 시절을 가리켜 중2병이라는 말이 있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요즘 대학가에는 적성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로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학 1, 2학년이 캠퍼스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시절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외 활동도 준비하려고 지원서를 쓰고 있고 또 교환학생 준비도 하고 공모전이나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복수 전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단일 전공만으로는 받아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해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얘기. 입시 문턱을 지난 즐거움은 1년뿐. 보통 2학년 때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택하는데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또다시 성적 경쟁에 내몰립니다. 상황이 얼어붙다 보니 고용시장도 한파를 전국경제연합회가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는데요.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의 역량을 더 준비하기 위함으로 조사됐고요. 전공,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선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MZ세대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 아닌 취업이라는 현실을 목표로 정합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자신만 뒤처졌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록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런 점을 담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기록자들 팀원들 모두 역사 콘텐츠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기록되지 않은 사소한 역사까지 담아낸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역사를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으면 하는 점에서 조선사관실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록에 초점을 두어 궁궐에서의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관의 시선으로 역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타임슬립 역사물과는 다르게 저희 작품은 주인공이 직접 사관이 되어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를
지켜본다는 점이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선사관실록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정록은 곧 졸업과 취업 준비를 앞둔 채 현실을 회피하는 인물입니다. 꿈도 목표도 없이 재수 끝에 성적을 맞춰 대학에 진학한 후 군대로 도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도피처였던 군대마저 면제되고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사관실록은 정록과 같은 인물이 조선시대로 넘어가 신입사관으로 생활하며 삶의 의욕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려내었습니다. 과거로 간 정록이 만나게 되는 왕은 정조입니다. 저희 조선사관실록 속 정조는 속내를 감추어가며 노련하게 정치를 이끌다가도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삶을 성찰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 누구보다 기록을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정조이기에 틀에 박히지 않은 젊은 사관 정록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 정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 노름박파의 중심, 심세원, 통칭 심대감입니다. 심대감은 정조와 정록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그 둘을 제거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저작거리에 도는 소문을 왜곡해 정조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정조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태무는 맡은 일은 척척 해내는 신입사관으로서 사관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잦은 정록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정록이 정조의 신임을 얻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가 쌓여가게 됩니다. 결국 질투에 사로잡힌 태무는 정록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신대감의 게임에 넘어가 그의 계략에 가담하고 맙니다. 지금부터는 스토리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정록은 동기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자격지심에 술을 진탕 마시게 됩니다. 술에 취한 채 복잡한 신경으로 방문한 할아버지의 병실에서 기묘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기장을 펼치는 그 순간 강한 빛과 함께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록이 눈을 뜨자 사관 차림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이 사관들의 신고식인 면식례를 치르게 됩니다. 정록은 일기장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관 생활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냥터로 업무를 나간 정록은 그곳에서 정조를 노리는 수상황 자객 휘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록은 몰아치는 업무와 선임 사관들의 갈굼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꼰대 같은 선임들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부딪히면서 점점 지쳐가게 되는데요. 정록은 예문관과 하는 일이 비슷한 규장각 검서관들이 정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예문관에 찾아와 기싸움을 벌이는 것을 지켜봅니다. 다음 날 선임사관 치승이 사초를 잃어버리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두가 혼미백산한 와중 정록 혼자만이 평소 예문관과 사이가 좋지 않던 규장각의 지심을 알고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유성환이라는 관리가 사도세자와 정조를 아울러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그 문제를 두고 서로 눈치 싸움이 심해집니다. 정록과 태무는 소꿉친구인 장현을 만나 영남 남인들이 모여 유성환 문제에 대해 10,000명이 모여 함께 쓰는 상소, 만인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일이 서명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만인소의 가치를 알고 있던 정록은 만인소에 대해 정조에게 전달하고 만인소를 훔친 자객과 추격전을 벌이는 등 무사히 만인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후 정조는 정록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예사롭지 않은 언행의 정록을 보며 마음에 들어합니다.
최근 들어 삼진승들이 민가 근처에서 때로 죽고 때 아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괴이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조정의 상소문이 빗발칩니다. 정록은 밤을 새어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정조를 보며 조금씩 감화되고 미래의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싶던 그때 역병이 빠른 속도로 번진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달됩니다. 정조와 정록은 잠행을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코로나를 겪은 정록의 지식을 활용해 함께 역병에 대해 대응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덕에 역병은 조금 진정되게 되는데요. 한편 안신원이라는 비싼 왕실용 약재가 역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안신원을 민간에도 공급해 역병을 빨리 해결하려는 정조와 비싼 약재를 독점하려는 대신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심대감과 노론 측은 정조를 제거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태문에게 저작거리에 도는 소문을 부풀리는 소설을 만들라고 시키고 그것을 왜곡해 정조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가 심해진 정조는 결국 고질병인 종기로 쓰러지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던 태문은 정록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하고 숨겨뒀던 일기장을 돌려줍니다. 태문에게 건네받은 일기장을 통해 정조의 죽음을 알게 된 정록은 자기 휘검이 어의를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쫓아갑니다. 어의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 강한 빛과 함께 강제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하던 정록에게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와중 일기장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이미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 연구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과 인간 정조를 전달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노력 끝에 연구원이 되어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내용이 모두 실제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자에게 어디까지가 각색된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자들 팀이었습니다. 조선사관실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